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수많은 별들 너머에는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향한 우리의 상상과 호기심은 언제나 가장 뜨거운 불꽃처럼 타올랐죠. 밤하늘의 작은 점들에 불과한 저 별들이 사실은 태양과 같은 거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저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 여행은 과연 현실 속에서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지금껏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득하고 놀라운 곳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오래된 꿈, 바로 별을 향한 동경은 고대 문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밤하늘의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고대인들은 별을 신화의 대상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길잡이로 사마시간과 계절을 일궈냈죠. 그러다 17세기 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손수 만든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과학적인 시선으로 별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달의 분화구, 목성의 위성들, 그리고 은하수의 정체가 수많은 별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주는 더 이상 신비의 영역만이 아닌 탐험의 대상이 된 것이죠. 20세기에 들어서는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로켓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며 인류의 발자국을 다른 천체에 남긴 순간은 우리가 우주를 향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목성과 토성 등 태양계의 거대한 행성들을 탐험하며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죠. 이러한 놀라운 성과들 가운데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멀리 떠난 탐사선은 바로 보이저 1호와 2호일 겁니다. 이 두 탐사선은 태양계를 벗어나 저 광대한 성간 공간으로 진입하며 우주 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요.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탐사선은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주를 가로지르며 귀중한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태양계를 떠나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미지에 대한 열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 인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계는 우주 전체로 보면 그야말로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낸 보이저 탐사선이 아무리 멀리 나아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태양계의 이웃이라 불리는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어디일까요?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입니다. 지구에서 약 4.2광년 떨어져 있는 이 별은 빛의 속도로 4년이 넘게 날아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가장 빠른 우주선인 보이저 탐사선의 속도로는 무려 7만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죠. 7만 년이라니 이 숫자는 우리의 상상력을 아득하게 만들 정도의 시간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을 우주선 안에서 보내야만 겨우 이웃별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주의 스케일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우리에게 처음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우주라는 거대한 집의 문턱에 서서 그 안을 가늠해보려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죠. 태양계 너머의 광활한 공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류는 이 압도적인 거리를 극복하고 더 먼 별들을 탐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다음 장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지구에서 불과 4.2광년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빛의 속도로 4년이 넘게 걸리는 거리, 그리고 보이저 탐사선으로는 7만 년이라는 상상 초월의 시간이 필요한 곳, 이웃별 하나에 닿는 것조차 이렇게 아득한 여정이라면 과연 인류는 이 태양계의 문턱을 넘어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다음 장벽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바로 그 다음 장벽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즉 은하수 자체의 압도적인 크기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아무리 멀다 한들
사실 그곳은 우리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이웃집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멀다고는 하지만 사실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넘어서야 할 다음 장벽은 바로 우리가 속한 이 은하, 즉 은하수 자체의 압도적인 규모죠. 우리 눈에 보이는 밤하늘의 은하수는 마치 붓으로 그린 듯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 실제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은하수의 중심부에서 가장자리까지의 지름만 해도 무려 10만 광년에 달하죠. 이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내달려야 겨우 가로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라는 뜻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 4년이 넘게 걸렸는데 우리 은하의 끝에서 끝까지는 그보다 2만 5천 배나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은하 안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무려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량 존재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수많은 별들이 거대한 나선파를 이루며 서서히 회전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거대 블랙홀, 궁수자리 A 별표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거대한 우주적 도시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도시의 한 귀퉁이에 살고 있는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경이로움과 동시에 압도적인 스케일의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활한 우리 은하를 탐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우주에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속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빛의 속도라는 물리적 장벽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물질도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이 엄청난 속도가 바로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빛의 속도라 할지라도 은하의 거대함 앞에서는 한없이 느려 보일 뿐입니다. 은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만 해도 10만 년이 걸린다고 하니 인류의 수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죠. 만약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는 우주선을 타고 은하의 끝으로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여기에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인데요. 우주선 안의 시간은 지구보다 훨씬 느리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작 몇 년을 여행했다고 느끼는 우주인과 달리 지구에서는 수만 년, 어쩌면 수십만 년이 흘러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리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시간이라는 근원적인 개념마저 우리의 우주여행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된다는 의미죠. 아무리 멀리 가도 결국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빛의 속도는 마치 우리가 가진 가장 빠른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도 우리 은하의 건너편에 도착하려면 인류 문명 전체의 역사를 몇 번이나 반복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 은하 안에서조차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과학적 진실 앞에서 과연 인류는 이 거대한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은하 너머에는 또 어떤 상상조차 어려운 공간이 펼쳐져 있을까요? 다음 질문은 바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네, 이제 우리 은하의 경계를 넘어 훨씬 더 광활한 우주로 시야를 넓혀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밤하늘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와 함께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은하 중 하나로 꼽히지만 그 거리는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빛의 속도로 쉬지 않고 날아가도 무려 25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그야말로 아득한 여정이죠. 태양계나 우리 은하 내의 별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거리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된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들이 마치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 은하들은 홀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모여 은하단을 형성하죠. 그리고 이 은하단들은 다시 한번 거대한 규모로 뭉쳐 초은하단이라는 훨씬 더 큰 구조를 이룹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거대한 그물망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은하 역시 천여자리 초은하단이라는 더 큰 집단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인간 존재의 겸손함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처럼 광활한 우주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우주가 끊임없이 그리고 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풍선을 불면 표면의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은하들 또한 서로에게서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팽창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 문제죠.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는데, 심지어 어떤 은하들은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다는 놀라운 관측 결과도 보고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어떤 지점 너머에 있는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망원경을 개발하고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만들어낸다 해도 그 경계 너머의 우주는 영원히 우리의 시야와 도달 범위 밖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마치 지평선 너머의 땅을 계속 쫓아가도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멀리 희미한 은하의 모습은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수십억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여행해온 흔적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 은하는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과거의 모습일 뿐이죠. 우주의 팽창 속도 때문에 그 은하에서 현재 새롭게 출발한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우주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 시간의 장벽까지 더해져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경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우주의 거대함과 물리적인 한계 앞에서 우리는 압도적인 경외감과 함께 인간 존재의 미미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조약돌처럼 말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다른 은하로의 우주 여행, 새로운 문명과의 만남은 현재의 과학적 이해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달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우주 곳곳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은 인류에게 깊은 사색과 숙연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이 결코 좌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물리적인 거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주를 향한 인류의 끝없는 호기심과 탐구 정신은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단순히 물리적 거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았죠. 우주를 향한 우리의 끝없는 호기심과 탐구 정신은 이러한 물리적 한계 속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은하를 넘어 상상조차 어려운 광활한 우주의 심연으로 더 깊이 들어가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짜 경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 너머에는 어떤 의미가 숨쉬고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볼 때입니다. 우리 은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를 떠올려 볼까요? 무려 250만 광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이 거리는 사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서로에게 끌려 다가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품고 있답니다. 수십억 년 후에는 두 은하가 충돌하여 하나의 거대한 은하를 형성할 거라는 예측은 우주의 시간이 얼마나 장대하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이러한 은하들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백 개의 은하들이 모여 은하단을 이루고 다시 은하단들이 모여 초은하단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죠. 마치 우주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우리 은하는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우주가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 근본적인 경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인데요. 우주는 끊임없이, 그것도 가속하며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과학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풍선 위에 점을 찍어놓고 바람을 불어넣으면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우주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모든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팽창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어떤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수십억 년이 걸립니다. 문제는 그 빛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동안에도 우주 공간은 계속 팽창하여 빛이 출발했던 그 은하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도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지점으로 멀어져 버린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어떤 빛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서 그 빛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 즉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오는 어떤 정보도, 어떤 빛도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치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지평선처럼 미지의 영역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스케일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인간의 한계에 대해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우주선을 개발한다 해도 우주의 팽창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경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주 탐사를 멈춰야 하는 걸까요? 인류의 끝없는 탐구 본능은 여기서 좌절하고 말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먼 곳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어쩌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바로 지식과 이해의 영역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망원경의 눈을 통해 우리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모습을 관측하고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장구한 시간 속에서 우주의 역사를 읽어냅니다.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추론하며 우주의 근원적인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서죠. 우리가 직접 발을 디딜 수 없다고 해서 탐구를 멈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적 탐구는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우리가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주 망원경이 포착하는 새로운 정보들, 이론 물리학자들이 제시하는 혁신적인 가설들은 마치 인류의 손에서 뻗어나가는 지식의 빛과 같아서 미지의 우주를 밝히고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저 너머의 별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생명의 기원을 탐색하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러한 지적 탐구야말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진정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만들어도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이길 수 없다는 냉엄한 물리 법칙 앞에서 인류의 탐험 본능이 좌절하는 듯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우주여행은 물리적 도달이 아닌 오직 지식과 깊은 이해를 통한 여정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어쩌면 우리의 상상력과 과학적 탐구심이 도달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밝혀낸 우주의 경이로움과 동시에 우리가 마주한 한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줍니다. 광대함 앞에서 겸손해지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된 무한한 탐구 정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향한 인류의 호기심과 지적 탐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영원한 동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이러한 지식 탐구가 현재 우리의 삶과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무한한 탐구 정신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